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에 화순의 만원 아파트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젊은 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지자체는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데요.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서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주시는 아예 청년에게 공짜로 집을 제공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면 광주에서 화순으로 이사하는 30대 직장인 양준영 씨. 월세 10,000원에 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입주를 신청했고 지난달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모두 다 축하한다고 전해줬어요. 광주에서는 기본 월세로 매달 56만 원씩 나갔었는데 여기로 오게 되니까 돈이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화순구는 4년간 192억 원을 들여 모두 4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이 지역에 자리 잡도록 집을 제공하는 이 같은 정책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는 최근 청년층에게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되고 최대 거주 기간은 4년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8살 이상 45살 이하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인데 나주에서 취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나주시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주에 오시면 공동주택을 거의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겠다. 가족이 있으면은 독립형으로 이제 혼자 오시면 이제 공동 주거형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청년층이 지역을 빠져나가고 지역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 나주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화순의 만원 임대주택을 방문하는 등 저마다의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현재 파업 중인 광주시립 제1, 2 요양병원은 사실상 누적 적자로 인한 임금 문제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런 가운데 시립요양병원의 적자 탈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시도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 등을 이유로 연달아 파업 중인 광주시립 제1, 2 요양병원. 파업 동참과 사측 해고 통보 등으로 운영 인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파업 기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환자도 6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공병원의 오랜 운영 적자 구조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공병원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시립 1, 2 요양병원의 누적 적자는 70억여 원. 이 중 44억 원은 병상 감축과 시설 공사 등 이른바 불가피한 손실로 분류되는 상황. 전문가는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 요양병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영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신병동을 보유하고 있고 치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1요양병원은 중증 치매 환자를 전담 치료하고 2요양병원은 재활 전문 또는 중증 와상 환자를 장기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특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익적 비용은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지원 체계라고 한다면 그냥 적자니까 메꿔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운영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래서 공익적 적자와 불가피한 손실로 확인된 것들은 보존을 해주는 그런 방식. 광주시도 중장기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민간 의료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중증 치매 환자 치료나 재활 전문으로 특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영역, 그러니까 뭐 중증 치매 환자를 본다든지 뭐 재활 전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특화시켜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시립요양병원. 이번에 제시된 해결책이 공공의료 체계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화와 거래해온 지역의 한화 대리점들이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었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기업이 말도 없이 일감을 가로챘다는 건데요. 한화 측은 대리점들이 화약 가격을 높여서 받고 있다는 항의가 수차례 접수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전남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대기업인 한화가 화약 거래처를 말도 없이 빼앗아갔다며 기존 거래처를 즉각 돌려달라는 겁니다. 한화 직판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남 서부화약은 작년 6월쯤부터 호남 고속철도 2호선 공사와 해남 신안간 해저터널 공사 현장 등 전남에 굵직한 건설 현장 6곳의 산업용 화약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전남 무안입니다. 당초에는 서부화약이 이 공사 현장에 산업용 화약을 납품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한화가 직접 이 공사업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끊긴 상황. 이로 인해 최근 매출의 40%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매출 감소로 대리점을 유지하기 어려워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목포와 영암 등 3개 대리점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한화의 직거래 판매는 장거리 운반이 불가피해 안전사고 위험성도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한화 대리점들은 길게는 60년간 또 짧은 데는 한 40년간 동고동락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부당한 갑질행포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한화는 전남 서부화약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공사업체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공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판매를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운반비를 추가로 받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 고객들이 민원이라든지 항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폭리를 취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들은 한화가 알짜배기 현장만 직거래 판매를 결정했고 울산과 경기 등 전국에 있는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직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맡아서 진행하고 있던 현장을 빼앗아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해남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노동자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자재 운반용 승강기였는데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이 운영하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5층 규모의 신축 건물 공사 현장. 오늘 아침 7시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자재 운반용 승강기가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충격으로 승강기 하부 기둥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노동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열됐다고 12중 나오고 5층으로 일하러 가려고 그냥 추락했어요. 승강기와 승하강용 쇠줄 사이 연결 부위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강기 연결 가골이 그게 벗겨져서 추락했어요. 연결 고리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추락. 사고가 난 승강기는 자재 운반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투입하는 거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한 것 같아요.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 산업안전기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런 장마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올여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에 광주 전남에 내린 비의 양이 최근 10년 장마 기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올해 장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역대급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구례 성삼제 1145mm를 최고로 한평 785mm, 장흥 663mm, 목포 523mm 등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니 비가 이게 퍼부으면 뭐 한 이틀 하루나 이렇게 뭐 오고 말고 그러는데 2, 3일, 4일 막 그렇게 없대요. 장마가.
이번 장마 기간 광주 전남 평균 강수량은 567.4mm.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최근 10년 장마 기간 평년 강수량인 338.7mm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6번째로 많은 강수량입니다.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폭우가 끝나면 폭염이 찾아오는 이상기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발 비 좀 그만 왔으면 쓰겠네요. 이 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햇빛도 찌고 그러니까 고온다습해서 사람들이 너무 짜증도 나고. 기상청은 좁은 띠의 형태로 발달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장맛비의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서쪽에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는 면에서 동서로 좁은 띠의 형태로 정체전선이 발달하였고, 광주 전남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오는 22일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미 내린 비의 양이 많다 보니 하천 수위 상승과 댐 수문 개방으로 인한 하천 하류 지역 침수나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우천 콘크리트 타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발효됐던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서구는 감리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에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2주 뒤 거푸집을 해체하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 정비공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95억 원 상당의 철거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2살 서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려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상담자는 나주시 고문 변호사이며 상담 희망자는 먼저 방문 일정을 조율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빛가람동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도 사전 조치를 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기 광주시 의원은 도시개발 등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는 깜깜이 밀실 운영 지적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